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예,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예, 크리스마스 의미처럼 모두에게 축복과 사랑이 우리 이제 코인 시장에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또 한파주의보네요. 예, 이 추운 날씨처럼 뭔가 좀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훈풍이 좀 다시 불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IOST입니다. 이것 역시 얼마 전에 댓글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IOST, 인터넷 오브 서비스 토큰의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티커도 IOST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읽기도 그렇게 읽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EOST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떤 토큰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장성과 효율성 및 보안성을 강화한 인트라 플랫폼. 뭔가 좀 추상적인 뭔가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시는데, 등장 배경을 살펴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탈중앙화까지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단일 노드 컴퓨터 아니면 몇몇 노드 컴퓨터에 다시 집중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그걸 먼저 내거나 많이 낸 사람에게 뭐 우선순위가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게 비용이 증가되고 거래량도 그죠, 거래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됐고, 뭐 게임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하나의 특정화된 어떤 특정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쭉 펼쳐놓은 메인넷 같은 그런 플랫폼을 지향한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그 처리 거래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 가스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거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오스나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메인넷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면 뭐니 해도 이제 기술력이 탄탄해야 돼요. 그 메인넷 중심이 되는 메인인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기술력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럼 만든 개발자들, 창시자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공동 작업자 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명이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기술진 자체 빵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창시자를 그 연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지미종, 중국계이고 중국 이름은 쫑지아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18살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당시 교수가 최고라는 거 보고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9년에는 이미 그 교수님한테 비트코인 알기 전이죠. 2009년에는 아리스토 리그라고 하는 학생 대상의 여행사도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2011년에는 파인드라고 해가지고 대학 수업 필기 교환 플랫폼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4천만 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오, 훌륭해.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스마트 키오스크를 관리를 하는 사무원이 드는 기업 도라라고 있는데 그것도 만들게 됐었고, 뭐 교육 온라인 마케팅 스터디 풀도 이제 했고, 꽤 이제 창업도 하고 좀 성공도 했던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일보가 주최한 블록체인 포럼에서 메인 연사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그 블록체인 관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인도 역량이 뛰어나고 나머지 사람들도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2018년 10월 18일에는 테크 미덥을 개최를 하기도 했답니다. 테크 미덥이 뭐냐?
일반 미트업 하면 투자자들 위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자가 테크 미트업이기 때문에 테크니컬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기술력적으로 뭔가 지식이 많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표현이 된 거죠. 물론 그 자리에 기술 개발자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뭐 투자자들도 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기술 개발 쪽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ICO 같은 것을 하는데, 여기 IOST는 ICO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프라이빗 세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 투자 받은 금액도 그냥 혼자 꿀꺽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500억 대 규모의 그 벤처 캐피털 겸 인큐베이팅 기업인 블루힐을 설립을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중요하고 기술 개발과 뒤에 마케팅과 모든 사업적으로 계속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모이고 자금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들이 그 자신들의 자신감으로 내세웠던 그런 방식이 일단은 그 증명 방식부터 좀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POB, Proof of Believability, 뭐 신뢰성 증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작업 증명 방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제 빨리 뭐 했나, 그리고 보유한 거에 따라서 하는 지분 증명 방식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얘는 신뢰성 증명 방식으로 그냥 내가 많이 갖고 있었다, 연산을 먼저 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기도 하고, 연산을 더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다하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전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노드에게 먼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즉 아무리 갖고만 해서 봤자 필요 없다 이거지.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것을 좀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EDS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꾸 어려운 단어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샤딩 기술이라고 하죠. 스토리지 같은 것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인데, 어떤 파일 한 개가 무겁게 있으면 그걸 한번 둥 날아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뭔가 이제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큰 관계를 만약에 뭐 노드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쪼개서 각각 분산해서 보내면 훨씬 빨리 보낼 수 있고 나중에 잘 합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샤딩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 샤딩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또 자기만의 방법인 EDS라는 샤딩 방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샤딩을 해서 안정성하고 속도를 많이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는 어떤 특정 소소한 아이템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제 판을 펼쳐놓는 메인넷 같은 그런 메인넷 자체가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많이 와서 그 안에서 DApp을 많이 만들어야지 IOST가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건데, 개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도 자바 언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언어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자바 언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C++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저 같은 문과생도 들어봤다고 한다면 꽤 많이 널리 쓰이고 유명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보통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 오류 이런 것도 뜨고 다 자바 언어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그만큼 지금 많이 쓰고 있단 말인데, 그래서
iOS는 자바를 썼는데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고 하는, 솔직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언어를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리디티라는 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 싫다 해서 이오스가 C++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iOS는 자바를 사용하고, 그래서 개발자의 접근성도 높이고 속도도 빠르게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뭐 솔라나도 그렇고 다른 곳은 트랜잭션이 초당 4,000건 정도 나온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iOS는 초당 8,000건까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도 이제 일단 트랜잭션 속도만 보더라도 일단 물론 보안 안전성 같은 경우 확보된 전제에서 트랜잭션 속도는 현재 매우 우수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향점이 어떤 건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일본 시장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NFT 플랫폼인 헬스팔리트하고도 파트너십 체결했고, 또 NFT 게임인 그 조디움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뭐 지금 9월 14일에. 그리고 또 일본의 종합격투기하고 킥복싱 연맹, 종합격투기 및 킥복싱 연맹, 한 연맹이 같이 관련한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난 5월에는 그 iOSD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엔화하고 이제 1대1로 고정 스테이블 코인 또 이제 출시를 했고요. 꽤 이제 일본 쪽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일본 블록체인 협회, 재팬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 이겠죠? 아마 일본 블록체인 협회에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21년 올해 쪽 흐름에서는 특히 일본 시장에 공을 좀 많이 들였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 창시자부터 해가지고 중국계의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뭐 베이징, 도쿄, 서울, 싱가포르 이렇게 지사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도쿄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시장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사가 많으면서 글로벌하게 놀면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꽤 많습니다. 뭐 바이낸스, 후오비, 뭐 오캑스, 뭐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어느 한 거래소에 거래는 막 집중되진 않았어요. 우리 그 김치코인들의 한계가 너무 업비트나 비썸 한 군데에만 거래가 90몇 프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걸 본다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글로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일본 시장도 그렇고 또 올 3월에 폴카닷하고도 또 NFT 거래에 대해서 또 파트너십 맺으면서 이제 거래 뭐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디파이보다는 이제 NFT 쪽으로 완전히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디파이와 NFT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 관계된 DApp들이 초기에 디파이 쪽으로 많이 확 나왔다가 요즘 디파이보다는 NFT 쪽으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얼마 전에 도니 토큰을 에어드랍을 했습니다. 도니 토큰이 뭐냐면 도니 파이낸스에서 iOSD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디파이 DApp입니다. 그래서 그 iOS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니 토큰을 에어드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는 iOSD 자체를 바로 띄우기보다는 일단 도니 토큰을 좀 띄우자라는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고, 결국 도니 토큰이 뜨면 그게 iOSD 기반으로 만들어진 DApp이기 때문에 같이 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잠시 NFT 쪽이 많이 좀 강세로 보이기 때문에 NFT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디파이라든지 전체적인 DApp 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이제 메인넷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메인넷 그에서 거기서 뜨는 D앱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떠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많은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도니 토큰을 에어드롭 한 것처럼 띄우기 같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어떤 D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iOSD의 운명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시작 자체도 그렇고 뭐 지미종의 행보도 중국 친중국적인 그런 뭐 흐름을 보고 있지만 근데 뭐 지금 일본 쪽으로 공전이라든지 이미 서울 또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모습 보면 이거 그냥 뭐 단순히 중국 코인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또 거래소도 많이 상장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D앱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더 커갈 것이냐 아니면 좀 고만고만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제 차트에 대한 시세 분석은 안 해봤어요. 그걸 하는 게 이제 그 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가지고 오늘은 한번은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메인넷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차트 분석, 시세 분석은 좀 생략을 하고 일단 여기까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코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